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비만기로 일렀다. 예로부터 적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적의 동태를 정탐하는 것으로 선물을 삼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흉적이 물러간 뒤에 대마도에 머물러 있는지 본거지로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아무쪼록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도록 해야 한다. 적이 물러간 뒤에 장병들을 일시에 해산시켰는데 이는 양곡이 떨어졌기 때문이지만 옳은 계책은 아니었다. 적들은 한 척의 거룻배를 타고서도 순식간에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런데 연해안 수백 리의 황폐한 지역에서조차 전투에 익숙한 장사들을 모두 해산시켜 보냈으니 재차 적이 침범해 오는 경보가 있을 경우 그 누가 방어할 것인가? 방어사 같은 사람들은 잠시 그대로 남아있게 하여 지형을 선택해 요새지를 점거하고 나누어 지키면서 둔전을 하기도 하고 군사 조련을 하기도 하며 항상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대비해야지. 제비둥지 같은 성을 만들고 마른 나무가지로 채책을 설치하는 일 따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불 해산해야 할 경우였다면 해산하여 돌아가는 장수들을 기묘한 곳의 수령에 제수하여 다수의 정예병을 취합해 기다리게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지금 온 지방이 텅 비어 믿을 만한 데가 없으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계책은 농사를 힘쓰고 무예를 강습하는 이 두 가지 일뿐이다. 봄이 다가오니 농사에 진력하여 과업을 맡겨 권장하는 방법과 병사를 모아 조련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조처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급히 거행하도록 하라. 중국군이 철수한 뒤로는 국내가 공허한 듯하다.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모르긴 해도 서울에 어떠한 병력이 있으며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을 만한 데가 있는지 나는 듣고 싶다. 외적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국내에 의외의 변란이 있을 경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많은 병력을 모아두는 것은 바로 중앙 세력을 강하게 하고 지방 세력을 약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서울에 도감의 군사만 있어도 앞뒤로 그 힘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인데 여러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에 억눌려 요즘 모두 해이해져서 이스나마나한 존재가 되었으니 지금 책려하여 수습해야 한다. 남한 자들을 소환하고 결원을 보충하며 원액의 수요가 적으면 장정을 더 뽑아 보태고 장관이 용렬하고 나약하면 재주와 용맹이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여 통솔하게 해서 각별히 순무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수천 명의 보수를 항상 서울에 머물게 하여 근본이 되는 곳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감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비루한 일 따위는 일체 혁파하고 둔전만을 설치하여 군사들을 먹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을 시급히 조처한다면 아마 내년 봄 방수는 무한할 것이다. 한나라 때 조참처럼 안일하게 답습만 하려는 수성책을 배우지 말고 진나라 때 사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하는 진물책을 쓰기 바란다. 대체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시비가 잇따라 일어나면 속히 시행해야 할 뿐이다.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고 시행이 없는 자,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 느슨하고 태만하며 교묘히 일을 회피하는 자, 고고한 자세로 명망이나 키우는 자들을 모두 척출하여 기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어제 비밀리에 아랜 대신이 줄사하기를 기다려 회의하기로 한 일은 서서히 할 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속히 아문에 취품하여 재계를 받아 시행해야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형편상 어렵다는 뜻으로 회개하여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만하게 휴가 중에 있는 대신이 줄사하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기회를 잃을 듯 싶다.
대신이 휴가 중에 있지만 사람을 보내어 상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무리 취품하더라도 기꺼이 승낙하지 않을 것이고 적선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다면 승부에 대해서도 모를 일일 듯 싶다. 진급군은 새로 승리하여 기세가 한창 치솟아 적을 깔볼 것이고 우리 군사는 원수를 잃은 데다가 두 명의 장수가 함께 채직되고 한 명의 장수가 중한 논박을 입었으니 그들의 뜻이 해이해졌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사가 모두 허술한 때에 어떤 조처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한 듯 싶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세밀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병중에 글을 쓰다 보니 말이 두서없이 되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이 자리에 있더라도 나의 생각을 말하여 묘당의 계획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아래였다.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한 뒤에 손 문욱 등이 임기응변으로 잘 처리한 덕택을에 죽음을 무릅쓰고 혈전하였습니다. 문욱이 직접 갑판 위에 올라가 적의 형세를 두루 살피며 주의하여 싸움을 독려하였는데 진 도독이 함모를 면한 것도 우리 주사의 공이었습니다. 우치적, 이성, 우수, 유형, 이언량의 공이 우수하였고 수공은 이순신이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다만 이순신이 군사들에게 약속하기를 다투어 수국을 베려고 하다 보면 적을 많이 죽일 수 없다고 경계하였으므로 이번 전투에서 수급을 참액한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참극 과거를 사변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전시를 보지 못하였고 출방하는 데 있어서도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원망을 하게 되었다. 이제 속기 알려서 모두 서울에 모아 전시를 보아야겠으니 이 방은 다른 과거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과도 대략 쉬취하여 대거가 되게 할 것을 예조히 말하여 회개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0월 18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중국의 호과 급사중 학경의 주보는 다음과 같다. 폐하께서 등극하신 지 26년 동안 병난의 경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조선이 외노에게 곤욕을 받게 되어 번거롭게도 수만의 병사와 군마를 파견하고 수만의 군량과 마초를 지원하여 몇 년이 지난데도 도무지 전쟁을 끝낼 기약이 없으니 신은 그저 의욕스럽기만 합니다. 중국의 군사가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외국을 위하여 영구히 방수해 줄 수 있겠으며 중국의 양국이 아무리 많더라도 항상 외국에 운송해 줄 수야 있겠습니까? 내지를 공허하게 하면서 변방을 도와주고 신복을 잘라 조발을 키우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바 바보라는 것입니다. 논자들을 말하기를 외적이 조선을 차지하면 환란이 우리에게도 미친다는데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해 구주의 외방으로 하여금 아예 만이와 이웃하지 말게 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외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조선에서 방어하고 북로가 침범해 오면 막북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로가 기세를 부리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일천의 기병으로 요좌의 길을 막는다면 동정의 군사는 기로가 끊기게 되고 신경은 왼쪽 팔을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소장의 난을 대비하지 않고 번리만을 걱정하는 잘못된 계책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까? 어찌 갑자기 포기할 수야 있겠습니까? 마땅히 칙지를 내려 구천이 살아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와신 상담하는 것처럼 자존책을 힘써 도모하도록 하라고 조선의 군신에게 하유하소서. 그리고 지형을 살펴 채책과 보루를 설치하고 수많은 우리 병사를 나누어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방수하게 하고 나머지 병마는 모두 철수하여 요동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7번째 기사 태학사 조지구의 주보는 다음과 같다. 황상께서 약자를 구제하고 강자를 물리치기 위하여 장수를 보내 구원하게 하셨으니 굳게 지키면서 기회를 엿보아야 하며 둔전을 설치하여 군수를 충족하게 하기도 하고 군사를 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피, 지기, 일대로의 병법을 알지 못하고 싸우다가 먼저 남원에서 패하였고 재차 울산에서 패하였으며 지금 또 사천에서 패하여 외노에게 비웃음을 사고 중국의 치욕을 남겼습니다. 조정의 전량과 백성의 고혈이 어찌 공명을 키우는 자들의 아이들 장난과 같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처럼 무모한 군사로는 애당초 승산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적은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 군사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먼 곳에서 오는 우리 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군은 식량과 마초를 싸가지고 가고 벌판에서 노숙을 하는 형편이니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도독 형계는 본진으로 돌아가게 하고 격리 만 세득에게 동정의 이를 모두 위임시키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대장 한 명을 가려 그와 함께 협력하게 하며 건장한 정예병을 뽑아 약간 명만 머물게 하고 그 나머지 병력은 모두 출사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머물러 있는 군사는 전라도 경상도의 요해처에 나눠 배치하고 그곳의 비옥한 토지를 골라 널리 개간하게 하여 시일이 오래 경과되면 저들이 양식을 자급자족하게 되어 우리 양국을 운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팔도의 장정을 선발하여 강한 훈련을 시키고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 우리 군사를 점차적으로 철수시킨다면 저들의 군사만으로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엄한 직지를 내리시어 조선의 군신들에게 와신 상담하도록 절실히 당부하시고 배신들 중에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으면 경리는 중국의 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중국의 군량을 번거롭게 멀리 운반하지 않아도 되고 조선의 약세도 점점 진작될 것이며 외노들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나와 보았자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스스로 돌아갈 계책을 도모할 것입니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8번째 기사 이비가 아르기를 본조 판서에 의망할 사람이 부족하니 부임하지 않은 감사도 아울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의 뜻도 역시 이와 같게 감히 아릅니다 하니 경상감사 한효순, 전라감사 유영경이 모두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9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신식은 오랫동안 승지의 자리에 있었으니 가자하도록 하라.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18일 기사 10번째 기사 신식을 동지 중추부사로 이기를 이조 판서로 최천건을 도승지로 유색을 과 조중립을 본교와 검열로 김억추를 전라 우수사로 삼았다. 선조 실업회 7권 선조 31년 12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이덕형이 상차하기라. 지난번 신이 싸움터에 있을 때 이 보를 받아보니 조중에서 한 차례 논쟁이 벌어졌는데 옥당이 차자에 대하여 회개할 때 신의 이름도 아울러 언급하였습니다. 대체로 논쟁하는 자들은 애당초 유성룡이 변모하는 일을 적시 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배척하는 자들은 논쟁하는 자 외에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어 함부로 배척하고 또 온 집안 사람들끼리 다 참회하려 하였으니 그들의 계책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신이 무상하지만 맡고 있는 직책이 일반 관직과 같지 않은데 부박한 무리들이 어찌 감히 근거 없는 말로 곧바로 성명을 배척하여 마치 투쟁이 벌어졌을 때 그 지정은을 끌어대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지난 여름에 홍경신과 박승업이 분분히 서로 회피하며 심지어 외관에 있었던 사사로운 말까지도 들추어내어 천청을 번거롭히면서 쟁송하듯이 그런 사실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부의 수치로 전에 없던 일이니 깨끗한 조정의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구적이 갓 물러간 오늘날의 조정의 거조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눈을 씻고 주시하고 있으니 바로 안위의 기미가 달려있는 때인데 근본은 먼저 조정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상상께서도 종묘사직에 대한 계책을 생각하시어 지나친 겸양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부덕을 탓하지 마시고 문병을 활짝 열어 정초의 기강을 정돈하소서. 부박하고 험사한 자들을 물리치고 순박하고 근신한 사람을 기용하며 허식을 물리쳐 버리고 시료만을 책임지우소서. 그리하여 인재가 진출되고 민심이 권장되며 논의가 적어지고 성공이 많아진다면 험난한 시대가 태평의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옛날 기강자가 묻기를 어떻게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종하게 됩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직한 사람을 쓰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물리친다면 백성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 구절에 대하여 정자는 해석하기를 사람을 쓰거나 물리치는 것을 도리에 맞게 하면 민심이 복종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쇠약했던 뒤이므로 많은 인재를 수습하고 민심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제1의 급수물을 삼아야 하니 이 기회야말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송나라 때 정명도가 한 종사에게 말하기를 사만 군실과 여회숙이 정성이 된다면 원풍의 대신과 같을 것이다. 만일 이들이 먼저 붕당을 나눈다면 훗날이 염려스럽다. 이들 스스로 백성을 극심하게 해치는 정치를 변경시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관인의 피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 훌륭한 점에 대해서는 천하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명도는 원풍의 정성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논하였으니 평범한 사람의 심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맞지 않는 논이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잘잘못과 성패의 사적을 추구해 본다면 천년 뒤까지도 유환을 남겼습니다. 대개 인심은 한편으로 치우치기 쉬운 것이고 여론은 격렬해지기 쉬운 것이니 스스로 아직까 집착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음에서 우러나 일을 행하는 것이 편파적인 경우에도 편파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개미년 이후 조정에서 누차 논의된 것을 보건대 국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서 국사가 이로 인하여 괴리가 생겼으니 불행한 일이야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살피시고 유념하시어 마음을 저울과 같이 공평하게 가지시고 거울과 같이 비추시며 때로는 침착하게 묵인도 하고 뇌성과 같은 노여움을 보이소서. 거절을 결단하실 적에는 도리에 맞게 하기를 힘쓰고 시비가 결정되었더라도 중도에 지나치는 것을 경계하시어 파급되는 의논이 일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성상의 덕화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져 훌륭한 공적을 일으키고 온갖 법도가 바루어지게 하신다면 실로 우리나라의 무궁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사자를 보니 나라를 위한 장원한 염려에 대해 매우 가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천하의 일이란 본래 전례만을 무턱대고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천리를 밝힐 뿐 옛 사람의 전구에 구구하게 집착하지 않았다. 대개 천하의 사변은 수만 가지여서 행적은 같으나 마음이 다르기도 하고 일은 같으나 형제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자신의 권도로서 당시의 일을 헤아려 보지 않고 선인들의 말만 인용하여 주장하니 만에 하나 그러한 폐단을 개혁하다가 과오에 빠진다면 그 유폐 또한 남의 말만 따르고 구습을 버리지 못한 데에 이르게 되어 더욱 나라꼴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처리하는 방도는 시기에 맞게 하고 중도를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주역의 이주로 논해 보건대 일음, 일양은 만고에 항상 변치 않지만 그 주류 변화는 때에 따라서 다르니 하나만 가지고 논집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기해년 윤달이 전래가 되었다고 다음 기해년 여름의 4월에 또 윤달이 들 수 있겠는가? 또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찌 옛 전번만을 집착할 수 있겠는가? 그 운용의 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한신은 제나라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여 승리하였는데 부견은 어찌 이 방법을 쓰다가 패하였는가? 이러한 유래가 또한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나 경의 말은 대신의 채무를 자목 갖췄는데 나의 말은 쓸모없는 말에 불과할 뿐이다. 군신 간에 마음이 서로 통하여 나는 경의 말을 혐의하지 않고 경도 나의 말에 혐의하지 않으므로 두서없이 되는 대로 말한 것이요 애초에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오해를 하지 말고 한번 웃어주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르기를 참급 과거를 출방할 때 문과도 정시의 의례대로 대거하라고 훈부하셨는데 이는 평상시에 보이는 과거에 비할 수 없으니 본조에서 독단으로 기일을 정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병조에서 미리 알려 모두 모이게 한 뒤에 시험을 보인다면 2월에나 실취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대신들의 뜻은 신묘년에 식년시를 치른 이후 3년마다 거행하는 대비를 전폐하였다. 지금 마침 국가에 큰 경사가 있으니 대대적으로 과거를 거행하여 인재를 뽑음으로써 용동시키는 발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 말하여 살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1월 19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르기를 조정의 대속관원이 모두 군복 차림으로 7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상하의 구분이 없고 외관상 볼품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모두 우리나라 복색이 원래 이와 같다고 생각해 조수를 금치 못합니다. 다시 관디를 착용하자는 의논이 누차 발의되었다가 중지된 것은 외적이 물러가지 않아 군무가 한창 다급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국내가 조금 안정되었으니 모든 일이 초창기에 있어 노복이나 종자들을 갖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의관까지 모두 폐지할 필요야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각자 준비하게 한다면 자력으로 마련하여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년 2월 금음까지 기한하여 일제히 관디를 갖추게 함으로써 평상시 규정대로 회복시키고 달령은 흑색으로 하도록 하여 차츰 중국 제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사이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백사림이 성을 버린 죄에 대해 남쪽 지방 사람들이 분통해하지 않은 이가 없고 공론이 격발하는 것은 형세상 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아예 놓아준다면 한도 군민의 통분해하는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니 나파의 중이 다스려 처치하는 것이 의당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이미 정지하였고 또 대사령을 내렸으니 다시 나국하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군율에 관계되는 일인데도 논의가 일치하지 않으니 오직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시비를 알지 못하니 본사에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9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에 적들이 밤에 도망간 것은 오로지 황제의 위력에 의한 것이지만 한 명의 적초의 머리도 베지 못했으니 10년 동안 무사할 것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병 기회에 새로 도착한 중국 수병과 합세하여 곧바로 대마도를 쳐부숴 크게 위세를 보임으로써
훗나라의 근심을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혈기를 가진 사람치고 누구인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본시 전쟁이란 위험한 것이고 승패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원세조는 천하의 병력으로 전함 1만 3천 척을 집결시켜 일기도에서 모이기도 약속하였으나 홍만구, 흔도 등과 우리나라 여러 장수들이 풍랑을 만나 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령을 손상시킬 것도 매우 컸습니다. 또한 우리 영묘께서 즉위하신 해에 대마도의 적이 중국의 영파부 등처에 들어가 도적질을 하고 우리나라의 비인 매해구에 들어와 식량을 요구하였는데 그때 만호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싸우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륙당하였습니다. 이들이 또 해주 연평에 도착하여 식량을 강요하며 판관이 10곡의 쌀을 내주자 포위를 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헌능께서 영의정 유정현을 도통사로 삼아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셨는데 이는 적의 속으로 곧장 쳐들어가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이 하찮은 승리에 만족하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적을 참살하긴 하였지만 공은 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마도 이 외적이 일기도에 천병하여 우리 군사가 반이나 함몰당하였으니 지금까지도 돋는 이들이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국초의 병력은 오늘날의 병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도 이러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어찌 전쟁을 하느라 극도로 지친 군사를 바다에 들여보내 교활한 적을 반드시 이긴다고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적들이 돌아가긴 했으나 정로는 살마 등지와 여러 섬이 서로 접해 있으니 빠른배로 침범해 온다면 어찌 대마도만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개척은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요해지에 배치시켜 놓고서 방비에 전념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책인 듯 싶습니다. 중국의 수병은 만리의 험한 길을 무릅쓰고 왔으니 외적을 정벌하러 같이 가자고 권면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용병하는 일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해놓고 남을 움직이는 데 전적으로 달려있으니 자기의 할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느 교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의견은 어제 이미 유시하였다. 이 일은 본사에서 참작하여 처리하는 데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9일 경호 6번째 기사 지평 이경전이 황혁의 일을 와서 아뢰니 답하였다. 이배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대단한 일이 아닌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9일 경호 7번째 기사 정은 권진이 황혁의 일을 와서 아뢰었는데 비답은 사헌부에 답한 것과 같았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은 권진이 황혁의 일을 와서 아뢰었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지평 구의강이 황혁의 일을 와서 아뢰니 양사에 답하였다. 부처 하도록 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니 이처럼 번거롭게 할 것까지는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황신이 상수하기라. 팔로의 적주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남양에서 승첩을 거두기는 하였지만 이분은 씻을 수 없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군이 오늘 돌아간다면 이 적들은 내일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적은 하루에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수천 리 밖에서 구원병이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예 잘못된 계책입니다. 신이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전부터 우리의 혜택을 받아온 지 오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실제로 이 적들이 끌어들인 것이니 오늘날의 계책은 풍신수길의 머리를 베지는 못했지만 차라리
대마도의 적을 모조리 죽여 씨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매우 통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지난해에 사명을 받고 외국에 오갈 때 이 섬을 경유하면서 그곳의 산천 형세를 익히 살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섬의 주위는 수백 리에 불과할 뿐인데 중간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육로로는 험하고 좁지만 사방에서 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중이라는 것은 바로 의지와 조신이 거처하는 것으로 인가가 겨우 300여 호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풍기, 좌호, 인위, 열이양, 인내, 이내, 봉, 좌수, 두두 등 8부는 100여 호에 불과하므로 장정들은 모조리 뽑는다고 하더라도 1,000명도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절강의 7, 8천 병력을 선발해 우리 주사와 함께 진주하여 일거에 바다를 건너가 방비가 없을 때 습격한다면 적들은 필시 놀라 무너질 것이니 이른바 세찬 천둥 소리에 미처 귀를 닫기 막지 못하는 격입니다. 이 섬은 성곽이 없고 책류도 없으며 산성이 좁은 데다가 식수마저 없으므로 반드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새가 흩어져 날아가듯 달아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 중에는 혹은 말하기를 여러 섬의 적들이 필시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마도에서 일기도까지의 거리는 500리쯤 되고 일기도에서 평호도까지는 130리가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빠른 배로 기별을 하더라도 군병이 나오자면 반드시 순풍을 기다려야 하니 신속히 공격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공격할 수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형세로 보아 스스로 수비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느 틈에 남의 나라로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중국의 수병이 현재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으니 이곳에서 진격하여 정벌한다면 많은 힘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뱃머리를 돌린 뒤에는 다시 군사로 조발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때야말로 놓치기 아까운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의 계책대로 시행한다면 10년 동안 무사할 것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쳐 도모하지 않는다면 1년도 못 되어 통상하자느니 쌀을 달라느니 하는 요청을 해올 것입니다. 일이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끝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소장을 비변사에 내려 내일 안으로 신속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